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 빼는 약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 약이 한 나라의 경제를 통째로 바꾸고 전 세계 산업 지도를 아예 다시 그리고 있다면 이게 믿어지세요? 이건 그냥 신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재편하고 정말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죠. 오늘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정말 이 믿기 힘든 사실 하나로 딱 요약이 됩니다.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 이 회사 하나의 가치가요, 덴마크라는 국가 전체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모든 것, 그러니까 GDP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기업 하나가 자기 나라 경제를 통째로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고작 살 빼는 약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대한 현상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비밀을 들여다보면요. 키워드는 바로 협력입니다. 배향이 아니에요. 이 약들은 우리 몸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조용히 아주 스마트하게 설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과거의 약들이랑은 철학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핵심에는 GLP-1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자연스러운 신호 물질이에요. 이 약은 이 호르몬의 대역배우처럼 행동하는 거죠. 외부에서 억지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쓰던 소통 방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주 영리하죠? 작동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첫째, 위를 살짝 속여서 음식이 좀 더 오래 머무르게 해요. 그럼 당연히 포만감이 길게 가겠죠? 둘째, 뇌로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배고프다, 저거 먹고 싶다 하는 그 스위치를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당 관리까지 아주 스마트하게 도와주죠. 이 완벽한 3단 콤보가 바로 이 약이 가진 강력한 효과의 비밀인 겁니다.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 3단 콤보가 단순히 살만 빼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거대한 치료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약을 쓴 사람들의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무려 20%나 줄었다는 임상 결과입니다. 와, 이건 이제 살 빼는 약이 아니라 거의 심장병 치료제 수준의 효과를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과학자들은요, 이 약이 신장 질환이나 알코올, 도박 같은 중독 문제, 심지어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지 정말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어요. 뇌의 갈망 회로에 작용하는 원리가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죠.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이 모든 가능성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모든 연구들이 성공한다면 이건 더 이상 다이어트 약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그런 약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판을 좀 더 키워볼까요? 이 약이 일으킨 파장은요, 실험실과 병원을 넘어서서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의 중심에는 두 명의 거인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바로 시장을 처음 연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와 더 강력한 효과로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미국의 일라일 릴리. 이 두 회사의 경쟁은 지금 제약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터라고 할 수 있죠. 이 약 하나 때문에요. 지금 산업계의 희비가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고칼로리 스낵이나 패스트푸드 산업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살 빼는 과정에서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한 고단백 식품이나 운동 관련 산업, 그리고 급격하게 살이 빠진 후에 피부 탄력을 관리해주는 미용 시술 같은 시장은 엄청난 기회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다음 라운드는 이미 시작됐어요. 바로 주사에서 알약으로의 전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주사조차 필요 없게 된다면 이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든 그렇듯이 이 엄청난 혁명에도 당연히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약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좀 냉정하게 살펴볼 시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이 약 혹시 평생 써야만 하는 걸까요? 마치 우리가 매달 돈 내는 구독 서비스처럼 말이죠.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보고되고 있는 게 약을 딱 끊으면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른바 요요 현상입니다. 이건 결국 만만치 않은 비용 문제, 그리고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이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다른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 손실 문제예요. 체중이 줄어드는 건 좋은데 그게 과연 전부 다 지방일까요? 지방과 함께 근육까지 빠져버리는 이 근감소증은 정말 중요한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아니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근육보존 치료제라는 또 다른 거대한 시장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제약사들의 다음 전쟁터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시선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약에 의존한다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과 아니다,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라는 시각이 여전히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현실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가져올 장기적인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약의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쪽의 끝에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 약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요. 비만 때문에 발생하는 그 막대한 국가 의료비를 줄이고 국민 전체의 기대 수명을 늘리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약은 인류를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서 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게 될까요? 아마 정답은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숙제일 겁니다.